네, 안녕하세요. 영화로 보는 차의 맛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청담 김영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왜 차를 마시는가입니다. 청년 청담 음, 예, 들어보셨나요? 청년을 대표하는 차의 문화 주자이십니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2016년부터 네, 이제 가까운 저희 차에 관심이 많은 지인들과 함께 청년청담이란 이름으로 네, 차 문화를 즐기는 네, 네. 모임을 매달 이어오고 예, 있고요. 저희는 이제 경계나 뭐 이런 회원에 한정을 두지 않고 네, 또 자유롭게 SNS 통해서 또 새로운 분들도 함께 차를 편하게 알아가는 네,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이 차를 무척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음. 어떤 식으로 관심을 갖고 있나요? 이제 제가 처음 5년 전에 모임을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젊은 사람들이 차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 네, 그리고 그런 자리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모임을 직접 만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 그런 공간도 많이 늘어나고 네, 정말 스스로 그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즐기는 음,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서 네,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영화로 또 청년의 음, 이야기, 또 차 마시는 이야기 할 음,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시간이 있습니다. 좀 소개 네.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청년청담이라는 차문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재라고 하고요. 네. 사실 차가 저는 본업은 아니고 제 전공은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엔협회 세계연맹에서 파트너십 교육 담당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이라는 국제기구에서 또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네. 영화가 또 이야기 돼야 음, 되잖아요. 준비하신 영화 음. 어떤 영화죠? 어, 참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자산어보라는 영화를 네. 준비했습니다. 자산어보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또 있네요. 차에 되게 중요하신 분인데. 예, 정약용 예.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아마 뭐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자산어보라는 영화는 이제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 그러니까 이제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약전, 정약용 형제가 이제 고초를 겪고 유배를 간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약전 선생을 이제 주인공으로 하지만 류승룡 배우가 분한 정약용 선생과 다산초당도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유승용 배우가 요새 음, 차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다산초당에서 차 마시는 그 모습, 저도 영화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차 마시니까는 또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사실 백년사에서 그 영화 속에 보면 차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도 작년에 그곳을 다녀왔는데 제가 갔을 때의 그 느낌과 또 정말 그 배우분들이 앉아 계실 때 같은 공간인데도 정말 과거로 돌아가는 것 네. 같은 현장감이 있었어요. 영화 또 흑백으로 음, 나오니까는요, 느낌이 또 새로웠어요. 맞습니다. 역시 이 감독님의 어떤 그 컨셉과 그 접근법이 굉장히 또 매력을 많이 살려준 것 같습니다. 영화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자산어보라는 영화 자체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이 자산어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차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세종대왕, 또 정조임금, 또 다산정약용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도 없고 가장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그렇게 조정에 출사한 일에 한 10여 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30대 후반에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자마자 18년 동안 기양살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37인데 저랑 같은 나이 때 유배를 가셔서 18년 동안 그렇게 갇혀 있었다 생각을 하면 저는 굉장히 괴로울 것 괴로울 것 같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인생을 어떻게 음, 내가 앞날도 보장되는 것도 없고 음,
근데 그 기간 동안 책을 200권 정도 쓰시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길이 남을 그런 일들을 해내신 게 다산정약용 선생인데 상대적으로 이 정약전 선생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이 자산어보라는 책은 사실 저도 들어는 봤거든요. 그래서 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을까를 봤더니 이 책 딱 한 권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굉장히 요즘으로 치면 거의 차관급,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를 하셨던 급의 분들인데 각각 유배를 같은 기간을 가셔서 거의 비슷한 기간을 계셨는데 같은 기간 동안 다산 선생은 200권의 책을 쓰고 정약전 선생은 딱 요 한 권의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책의 성격도 너무 달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 영화를 보시면 네.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 됩니다. 짧은 트레일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내 너희 형제들을 긴히 쓸 날이 있을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병조 좌랑까지 지낸 명문 사대부를 하네. 먹여주고 재워주기는 해야 할 터인데 누가 알쳐 것이기를. 가옥대 아래채도 있고 밭대기도 있고. 여자 혼자 사는데 뭔 일 나면 어쩌려고. 뭔 일 없을겨. 지극한 착함에 그침이 있다. 아따 깜깜하네. 장대야, 상놈이 공부를 왜 하냐? 사람 노릇 하려고요. 명문 사대부께서 이 천하고 비린내난 것을 뭐든 만지고 계십니까요? 내가 아는 지식이랑 너의 물고기 지식이랑 바꾸자. 이것은 분명히 거래입니다. 물고기에 매우 해박한 젊은이를 만났네. 야, 장대야!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에 눈을 돌리기로 했네. 아이고, 회사맘을 어찌게 살라고요?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인자 지도 사람 대접 좀 받아야겠습니다. 공부해서 출세하고 싶지. 인자 산상님과 저의 연을 끊어야겠습니다. 지는 자살홍보보다 목민심서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벼슬 높은 사람은 어리석기만 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기회조차 얻지 못하네. 네 핏덩어리한테까지 공포를 먹인다는 것은 우리 다 뒤지야 이 말이오. 선생님의 그런 잘못된 생각이 시코으로 죽일 수도 있는데 사모님과 어린 자식들은 사람으로도 안 보이십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성리학이냐, 백성이냐? 임금도 필요 없는 시상에 누가 주인인들 어떻습니까요? 네. 뭐 트레일러만 봐도 예, 사실은 아주 극명하게 나뉘네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정말 애틋한 이 형제가 드러나는 정말 실제로도 그 형제가 계속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걱정을 하고 그 서로의 배려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주목했던 것이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머무르셨던 강진의 다산 초당,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런 차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서려 있는 백년사, 이런 곳들도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은 이 형제의 조금 다른 접근법, 그 유배 생활 동안에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이 앞으로의 정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르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잘 연출이 되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서 이 영화의 두 주인공 중 한 명인 창대 네네. 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사실 양반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천한 신분이어서 사실은 천한 신분으로 이제 살고 있는 물고기 잡이를 하는 어부입니다. 근데 이 사람과 정약전 선생이 같이 이 자산 어보를 편찬을 하게 되는데 이 유학을 배우고 글을 배우면서 이 창대가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몸이니까 정약전 선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강진과 이 신안을 오가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제자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시를 읊는 장면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이 보면
굉장히 다산 정약용 선생은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정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쭉 하시지만 사실은 여전히 유교적인 이상론에 갇혀 계신 부분이 많이 드러나요. 반면 이제 정약용 선생은 정말 이 백성들의 삶이 없다면 임금이 다 무슨 소용이냐. 그렇죠. 조금 혁명적인 네, 이야기까지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여기서 차에 대한 생각도 연결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당나라 시대 이래 지금 수천 년 동안 차 문화가 발전해 오면서 관련된 예법과 마시는 방식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 왔고 그런 것이 굉장히 우아한 것으로 자리를 잡아 있는데 동시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왜 차를 마시는지에 대한 그 본질에서 시작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게 너무 강고한 형식으로 자리를 잡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차가 너무 어렵고 차가 불편하고 이런 것으로 다가온다면 사실은 차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정약전 선생이 책 한 권을 쓰면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고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차도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편안하게 실용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자산오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제 실제 영화에서 보시면 다산초당에서 정약용 선생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장면, 네네. 그리고 이제 백년사에서 이 망경루라는 누각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창을 열면 멀리 바다가 펼쳐져 보여요. 네네. 그리고 그 아래 배롱나무, 아주 오래된 배롱나무 꽃도 피어 있고요. 이 공간들을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실제 우리가 가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공간들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영화도 보시고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산초당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백년사하고 연결된 그 작은 오솔길 그런 길도 이제 산책해 보면은 영화 보고 다녀온 거랑 안 보고 다녀온 거랑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산초당에서 오솔길로 연결된 그 산길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그 유배 생활 동안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그 고초를 겪으시면서 우연히 그렇게 백년사를 갔다가 거기 계신 해장선사를 네. 만나서 차를 통해서 위안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면 현대인들한테도 같은 레시피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본론으로 네. 넘어가 봤으면 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제가 조금 도발적인 제목이라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차 마시는 이유들이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차를 마셔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는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우리 친해지고 싶은데 저는 술을 못 마셔요 그래서 차를 마셔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차를 마시는지 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저는 차를 이제 마시게 된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또 길게 해드리려고 네. 하는데 이제 저는 청송담 모임을 하면서 네네. 정말 다양한 분들을 이제 만날 수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재밌었던 거는 정말 회사 생활이 지치고 힘들 때 커피를 마시면은 더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차를 마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서 어떻게 마실 수 있을까 이런 걸 찾아오신 분도 계셨고요. 네. 또 커피 바리스타, 뭐 와인 소믈리에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어부록을 너무 즐겁게 향과 맛을 즐기시는데 너무 좋아하지만 와인 한 병 이상 마시면 취하고 다음날 힘들고요. 커피 몇 잔 이상 마시면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대체제로서 차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참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 주변에도 친한 후배 중에는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셔서 차가 항암에 좋다고 하던데 어떤 차를 마셔야 되냐 라고 이제 물어오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 빠진다고 하는데 차 네. 마셔도 되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차만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 마시려고 한다면 얼마나 마셔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차를 마신다라는 그 이미지, 그리고 차를 마시는 분들을 보면 다도, 달에 뭐 네. 이런 걸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조금 달라졌지만 전통적으로는 젊은 사람이 차를 마신다고 하면은 젊은 사람이 어떻게 차를 마시느냐. 네. 보통 이제 은퇴하시고 뭐 그렇죠. 교장 선생님 이런 네, 분들이 네, 하시는 네. 취미생활 이제 많이 인식이 되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많이 있는 부분은 명상 또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그 공부를 돕는 어떤 네. 한 방편으로서 또 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또 많이 하시고 요새는 그 종교에 상관없이 예. 다양한 종교에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차를 왜 마셔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가장 태초에 이제 차가 시작이 된 게 중국이라고 봤을 때 중국에서는 원래는 이제 약재 혹은 나물 같은 걸로 음식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또 책으로 많이 얘기를 설명해 주신 적 있지만 이런 다경 같은 데도 보면 이제 그 출발점이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문화가 많이 정리가 되고 또 다듬어지면서 또 각국의 어떤 그런 풍습과 그런 것들이 다듬어지고 정착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개인의 수행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교류와 소통을 위한 또 도구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그 투차놀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투차놀이는 중국에서만 있었나요? 아니죠. 예, 뭐 일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예, 지금도 뭐 하지 않습니까? 투차놀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가 이 어떤 차를 어떻게 더 맛있게 우리느냐를 갖고 네, 이제 경합을 대결하는 하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그만큼 그러한 것이 유희가 될 수 있을 만큼 그게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이 아니라 또 즐거움으로서 인식을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엄숙하게 그 절차를 지키면서 본인의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으로서 활용을 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쭉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처럼 굉장히 차를 깊이 연구하시고 그 차 자체에 대해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깊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저처럼 굉장히 즐겁게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차를 즐기는 사람도 있고 또 각각에 어울리는 차와 또 마시는 방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내가 이렇게 마셔도 되나?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라는 부담에서 잠시 벗어나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지금 주로는 청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차 마시는 그런 문화를 하고 계시는데 사례 중에서 이렇게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렇게 변화된 것, 긍정적인 것, 뭐 이런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처음 저한테 이제 차가 갖고 있는 힘을 느끼게 해줬던 거는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의 교수요원으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자들을 사관 생도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연구실을 늘 이제 오픈을 해놓고 찾아오는 뭐 학업이든 또 개인적인 고민이든 찾아오면 차를 한 잔씩 이제 우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오픈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교수님이 찾아간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그렇게 한 반년 정도를 이제 하고 4학년들이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니까 이 친구들이 차를 한 통씩 사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비싸고 귀한 차라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알 수 있고 살 수 있는 차를 갖고 와서 하는 얘기가 저희 후배들한테도 이걸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자기들이 끝까지 이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내가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해줬나 특별한 얘기를 한 게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위안이 되는 그런 힘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저희 청청단 모임을 하면서도 한 7년 정도 결혼을 해서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인데
아기가 없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있었다가는 점점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인식을 하고 뭐 같이 권투도 배우러 가고 여러 가지 부부가 같이 하는 취미 생활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아기를 꼭 갖고 싶지만 이제 생기지 않아 고민을 하던 친구들이 이 저희 모임에 같이 나와서 차를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몇 달 되지 않아서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가 지금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좋은 그래서 일이네요. 그런 걸 보고 꼭 차만의 영향은 아니겠지만 차를 같이 마시면서의 시간이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좋구나. 저도 또한 그 가족 안에서의 차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예전에는 이제 밥상머리 교육, 네. 밥상 안에서 식구들이 모이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덧 이제 그 밥상이 사라지고 식탁이 생기면서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식탁머리 교육이라던가 뭐 이런 건 없어지고 식탁을 한 명씩 한 명씩 쓰는 거죠. 나가는 그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네. 출근 시간도 다르고. 네. 그래서 이제 식사도 혼자 하고 1인 그 식사 문화가 네. 생기면서 가족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싹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맞아요.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차 문화를 갖고 있는 집들은 차상으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 문화가 집안에 있는 그런 문화 다시 꽃피우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많이 권하기도 하고 정말 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문화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교수님 말씀처럼 그게 인위적으로 또 자리를 잡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차를 시작을 하셔서 가족들한테 이제 같이 차를 마시자라고 했을 때 잘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자리를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러면서 저는 사실 오늘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차를 깊이 알고 잘 해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가족들 차를 같이 즐기는 그런 삶을 이제 감사하게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가를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차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조금 일종의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다면 청년 대표로 말씀을 해주시면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차를 다도라던가 다래로서 처음 배운 것이 아니었고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쓰신 유홍준 교수님과 어릴 때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답사를 같이 다니면서 차 문화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일찍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제가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써서 초등도 아니고 국민. 제가 나이가 적지 않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 버렸는데요. 이제 94년에 처음 이제 이렇게 답사를 갔는데 거기 답사에 오시는 분들이 참 다양한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정말 뭐 구산 선문의 남도 사문, 뭐 장흥의 보림사 이런 시골을 이제 그때 막 여행을 갔는데 같이 오셨던 답사회 회원분 중 한 분이 그 멀리로 오시면서도 바리바리 뭔가 이 도자기랑 이런 거를 바구니를 하나 싸서 맨날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왜 그렇게 불편하게 그런 거 다 가지고 오시냐 그랬더니 앉아봐라 이러시면서 차를 한 잔 이렇게 우려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면서도 되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어떤 차를 주시던가요? 그때 마셨던 차는 이제 녹차였는데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였는지 좋은 차였는지도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차 한 잔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하루 고단했던 하루가 굉장히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그렇게 처음 뵙는 분과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인상으로 전 차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국으로 그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어느 절에 가면 또 스님이 차를 주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저는 차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96년에 초등학교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가니까 어머니께서 제 거라고 다구를 한 세트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현암사에서 나온 조그만 다도라는 책을 사서 소꿉놀이 하듯이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한 손으로 해야 되고 여자는 두 손으로 하라고 나오네, 왜 그럴까? 라고 이제 하면서 집에 손님이 오시면 소꿉놀이 하듯이 차도 우려드리고 독학으로 하셨네요. 독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갔더니 그 학교 안에 다양만당이라는 전통차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정호 선생님이라는
선생님께서 차를 가르쳐 주고 계셨는데 재밌는 거는 이 유정우 선생님께서는 부산의 금당 최규용 선생님 이제 제자셨는데 다도를 가르치시지만 그거를 엄격하게 이제 형식으로서 가르치시기보다는 기본적인 어떤 그거를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항상 필수 코스가 5월이 되면 같이 차밭을 가서 찻잎을 따고 차를 만들어 보는 걸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셔서 처음에는 여행 가는 건 좋은데 굳이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004년부터 이제 선생님을 따라서 지금까지도 이제 매년 차밭을 이제 다니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저도 이제 그 차밭을 가는 것이 저희 어떤 일상의 하나의 의례가 된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걸로 자리를 잡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차밭을 갔을 때 교수님 저보다 많이 다녀오셨지만 그 차를 딸 때 그 올라오는 그 차의 청량한 향기, 그 차를 덮을 때 올라오는 향기. 그렇게 차의 생명을 이제 끊어낸 거라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는데 다시 그 차를 가관에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우려낼 때 다시 그 향이 살아나는 그걸 겪으면서 이게 차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어떤 굉장한 명상이라던가 의도적인 그런 행위는 아니지만 저 스스로에게 굉장히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편안한 시간이 될 수 있게 그 한 입 한 입이 더 소중하죠. 그렇죠. 만들어 보면 차가 비싼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라북도 뭐 정읍을 시작으로 해서 남원, 보성, 하동, 김해, 나주, 뭐 산청 전국에 이제 차 만드는 곳은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여 년을 이렇게 차를 만들러 다녔고 제가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또 가르치는 위치가 됐을 때 또 제 제자들을 데리고 또 그 차밭을 가고 또 유정호 선생님과 같이 또 차를 마시고 그렇게 이제 인연을 이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 차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이 차가 뭐 개인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다듬는 걸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힘을 좀 많이 느끼면서 저한테 차가 굉장히 삶의 어떤 좀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서도 활동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리는 역할도 많이 하시고. 이제 사실은 이제 차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아까 서두에 잠깐 이제 여쭤보셔서 청년청담 이야기를 했지만 2015년에 제가 그 한국차인연합회 또 명원문화재단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한 어떤 차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하는 큰 학술대회에 이제 청년 대표로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뭐 청년 대표라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차문화 운동을 해 오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차문화의 발전과 정착, 보급을 위해서 이제 애를 써 오셨는데 그거를 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이제 박동춘 선생님이 중심이 되셔서 이제 그 세월을 같이 보내온 분들을 다 모아서 한번 이제 우리가 다 정리를 해보고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을 하시면서 이제 과거, 현재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미래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젊은이들은 차를 요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이제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저 혼자서는 이야기가 한계가 있어서 같이 이제 가까이 차를 마시던 청년들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션 이름을 정하라고 하는데 뭐 좀 그렇더라고요. 뭐 무슨 청년들의 이야기 이런 걸 하면 너무 가벼워 보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름을 지었던 것이 청년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나누는 이야기. 청담이라는 단어가 청담동의 청담이 아니고요. 이제 뭐 그런 맑은 이야기, 차담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청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을 짓고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뭐 청년들이 차를 마신다니까 너무 행복하다. 도움을 줄 게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렇게 항상 어려움이 있다. 그랬더니 이 서촌에 조그만 한옥을 쓸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매달 모임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사실 처음 모임을 한 거는 한 9명 정도 모여서 네. 같이 5월에 해차가 나왔을 때 전국의 다양한 해차를 비교하는 모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모임을 하고 그 다음 달엔 또 다른 차를 비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모임을 했는데 오는 분들이 워낙 어떤 특정한 학교나 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문호를 열어놨더니 정말 다재다능한 분들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 좀 궁금했던 것들 있잖아요. 저는 이거 무슨 해초 맛이 나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는 질문도 편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편하게 해도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차를 잘 마실 수 있나요? 그런 어떤 정보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평소에 혼자서는 해보기 어려웠던 것들 저는 누가 옆에서 검은고 연주를 해주면서 그렇게 우아하게 차를 마셔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그러면 아는 분들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해보면서 재밌는 자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 달 하다가 이제 한 번에 모여서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인원이 워낙 제한적이니까 조금 크게 또 해보자. 그래서 오고 싶은 분들 다 모아보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청년청담이라고 지어놓으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 저는 40대인데 저도 가면 되나요? 뭐 저는 청년이 아니라서 이런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그런 경계를 짓고자 시작을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지 경계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한 100여 분이 함께 모여서 전시도 보고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는. 그럼 나이 제한은 없나요? 나이 제한이 없죠. 다행이네요. 네. 교수님은 원래 청년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UN 기준으로 따지면 60세 이하까지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60세가 또 그게 되는데 그런 분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즐기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 근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형식이라던가 그런 예법을 뭐 무시하고 그것을 벗어나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출발점 자체를 너무 높게 잡다 보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네. 편안하게 이렇게 차를 마시고 그게 일상에 젖어들면 나는 조금 더 말차를 다루는 법을 배우고 싶어. 나는 중국차를 좀 더 잘 알고 싶어. 그런 걸 이제 배울 수 있게끔 또 그런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인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모임을 이어오면서 같이 도자기 가마도 가보고 네. 차밭도 같이 또 가보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고 이제 2018년에 이제 그런 행사를 하고 나니까 2019년에는 이제 저희 이런 차 모임을 해외에 나가서 한국 차를 알리는 계기로서 또 준비를 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국제교류재단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2019년 여름에는 11명의 저희 청년청담 멤버들이 지원을 통 크게 해주셨지만 사실은 11명 비행기표를 사고 나니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아름다운 500년 된 고성을 갖고 계신 또 차를 좋아하시는 분을 이제 알아서 그분이 이제 그런 공간도 제공해 주시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자, 어차피 여름 휴가는 가야 하지 않냐. 여름 휴가에는 돈이 들지 않냐. 각자 돈을 모으자. 그래서 각자 이제 휴가를 내고 휴가비를 모아서 갔다 왔죠. 다녀오셨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제가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할 때 많이 고민했었던 것이 이제 제가 계속 편안하게 차를 마시는 거에 대한 그 쭉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막상 이걸 한국을 대표해서 외국인들한테 알린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매력적으로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품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되고 근데 그렇다고 이게 저희가 한복을 입고 전통 닭으로 쓴다 그래서 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것이냐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4달에 걸쳐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많은 자문을 이제 구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던 것이 한국차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마시는 음료로 알리는 것보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이런 문화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오감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감을 다 활용할 수 있는 행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서울시 국악간현악단의 검은고 수석 연주자도 네. 모셔가서 다학도 연주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다식을 아름답게 또 맛있게 만드는 네. 셰프도 한번 모시고 네. 가서 직접 덴마크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오색 다식판을 눌러가지고 네.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준비도 해서 가고, 그리고 이제 한의사분도 같이 가셔서 이런 차와 또 한방 약재들이 어떻게 이제 이런 오행에 맞춰서 이 동양의 사상에 따라서 이 차에 구현이 되어 있는지도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팀 아스터 분들도 같이 가셔서 우리나라 차를 잘 다루는 법, 그 다루는 방식도 행다도 이제 보여드리고 그렇게 구성을 했었고, 이제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일본 차가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도 왕실에서 주말마다 그 왕실 한 편에 일본식 다시를 만들어 놓고 일본식 차를 즐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한중일의 차가 다 우리가 존중하고 좋은 문화지만 또 한국인으로서 그 한국차 또 그 매력을 인식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마침 이제 2019년이 고려 건국 1100주년의 해라고 이제 알게 돼서 고려 청자를 재현한 하빈요 이명균 도예가 분을 같이 모시고 가서 우리 직접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려 청자 잔, 그리고 참외형 다관, 그리고 실제 고려시대 때 마셨다라고 하는 고려 단차를 재현해 가서 이제 이 말차라는 게 일본의 아주 고유한 문화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교수님 책에서도 잘 나오는 것처럼 송나라, 고려, 가마쿠라 막부가 공유했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그 고려시대 청자를 펼쳐놓고 고려시대 때 마시던 방식으로 불에 구워서 맷돌에 갈아서 연에 한 번 더 미세하게 가루를 내서 비단천에 가루를 쳐서 격불하는 것까지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덴마크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차라는 것의 그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이제 평이 나와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지금 뭐 K-팝, 뭐 K-크룹, 뭐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열광인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KT도 곧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KT 네. 특정 방송사, 아니고요. 통신사의 홍보는 아니고요. K-차라 그럴까요? K차라고 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제 고성에서 이렇게 덴마크 사람들과 차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고요. 참 좋았던 거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사실은 저도 제가 뭐 다양한 차를 즐기지만 이 차라는 게 항상 개인의 그 선호와 취향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맛있는 차가 뭐 저희 아버지는 맛이 없다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쵸.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차가 저한테는 또 굉장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호와 취향을 생각을 해야 됐었고, 또 하나는 물의 영향을 참 많이 받는데 이 북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가 좀 경수라고 하죠. 석회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물이라서 이 물에 따라 차 맛이 굉장히 변동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기 전에 덴마크 생수 회사 2군데에다가 물값보다 더 많은 배송비를 지불하고 생수를 받아서 미리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30여 분의 멤버분들과 또 덴마크 대사를 역임하셨던 외교관분들, 그런 외부분들까지 다 모셔가지고 같이 실제 덴마크 물, 그리고 우리나라 물, 우리나라 각지의 차들을 이렇게 한 11가지 정도로 비교를 해가지고 정말 스티커를 붙였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밀하게 모두가 1인 1표를 행사를 해보자. 그래서 정말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한국차, 보여줬으면 한 한국차의 맛이다 하는 거 스티커 하나와, 그리고 덴마크에는 이게 어울릴 것 같다, 이 덴마크 물을 썼을 때 좋을 것 같다라는 거를 2가지를 투표를 했는데 정말 의외로 우리가 한국에서 또 매력적이고 좋은 차도 선정이 됐지만 또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차가 아닌데 덴마크 물에 그 경도가 높은 물에도 굉장히 맛있게 우려나는 차가 있어서 그런 차도 같이 가지고 갔어요. 덴마크 물에 더 잘 어울리는 차가 있더라고요. 예. 궁금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즘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커피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로스팅이 많이 된 거, 신맛이 나는 거 이렇게 비유를 그렇죠. 하는데 네. 차에서도 보면 조금 더 구수하게 음. 이렇게 제대가 된 차와 또 좀 맑은 차 네. 이렇게 대별이 되는데 의외로 약간 그런 구수한 계열의 차가 그런 경도가 높은 물에서는 또 매력적으로 덴마크인들의 평가는 어땠어요? 재밌는 거는 덴마크 사람들은 자기네 물이 나쁘다는 인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로 경도가 높으냐면 설거지를 그 수돗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엎어 놓으면 거기에 접시에 하얗게 석회가루가 맺힐 정도로 경도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그걸 절대로 필터 없이 마신다라는 게 엄두가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은 미네랄이 풍부해 라고 하면 그 물을 그냥 다 마시거든요. 일상이니까. 일상이니까. 차도 그걸로 다 우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덴마크 티마스터 협회 분들 한 8분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의 물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황당해 하면서 우리는 평생 이 뭐 물로 어때요? 차를 마셔왔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는 생수를 가지고 가서 저희 mem버 11명이 2병씩 22병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같이 우려서 비교를 해줬더니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영향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클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이 상다수를 수입해서 마실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어울리는 차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우리나라 황차 중에서도 네. 이렇게 조금 그 다크 초콜릿 맛처럼 맑은 맛이 나는 하동의 네. 야생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덴마크인들한테 호평을 받았어요. 좋네요. 네. 자, 예.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스타일의 차를 더 좋아하고 추구하고 뭐, 멀지 않은 가까운 미래의 차 문화는 어떤 식이 될 것 같아요? 역시 뭐 우리가 요즘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코로나 얘기를 네. 피해가기가 어려운데 저는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이렇게 시간을 보내오면서 이 다른 모든 분야와 마찬가지로 차 문화에도 이 코로나의 경험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임 같은 경우도 5년 넘게 그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현장 모임을 해오던 것이 작년 6월 이후에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방역 지침을 지키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택트라는 형식의 다회를 처음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각자의 집으로 차와 다식을 보내고 네. 온라인으로 마시는 문화를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차를 화면을 보고 마시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신 분도 계셨고 저도 조금 어색했는데 이게 의외의 나비 날개짓처럼 효과를 낸 것이 집에서 직접 우려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모여서 마셔도 각자 우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누군가 이제 우려주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그렇죠. 이제 각자 받으니까 마시려면 우려야 되잖아요. 각자 내 각자. 거는 내가 우려야 되고 이렇게 우려보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내가 뭐 이거 없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다구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그 시간만이 아니라 또 차를 마시는 기회와 그게 더 늘어나고 그리고 혼자 마시지 않잖아요. 같이 있는 가족들, 가족과 친구들 함께. 하고 마시게 되고 그래서 의도치 않았지만 그런 영향이 생기면서 또 많은 도예가분들 특히 저한테 고맙다는 또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시고 예, 온택트의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좋은 거 하나는 저희가 지금 온택트 다회를 하면 독일 함부르크, 영국 런던, 또 일본 사이타마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우리나라 국내는 뭐 전국에서 다 접속을 하시고요. 그렇게 그럼 공간이 경계가 사라지더라고요. 시간도 그러겠네요. 시차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같이 접속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을 정하면 그렇게 해서 차를 마시니까 그러니까 뭐 택배 보내는 것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열흘 정도 잡으면 다 가거든요. 요즘 독일이든 영국이든 그렇게 해서 마시니까 사실은 같이 근황을 묻고 차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차에서 여러 가지 마시는 목적이 있겠지만 소통을 하고 그렇게 서로 교류를 한다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어려웠는데 또 조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장점들이 또 더 보이네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었고 저는 이제 또 하나 실험을 했었던 건 작년 송년다회를 저희가
방역 지침이 그때 잠시 이제 조금 코로나가 호전되면서 모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다가 급격하게 그 확진자가 늘면서 또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준비를 다 했는데 취소하기도 너무 아쉽고,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청년 청담이 할 수 있는 건 항상 새로운 도전이니까, 그러면서 무건다회라는 걸 한번 개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사실은 충분한 거리를 둔다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방역 지침이 10인까지 괜찮았으니까 그 한 공간에 10명을 제한을 해가지고 정말 각자 서울숲을 내다보는 창을 보면서 앉아서 갖다 주는 차를 마시고 향기를 맡는. 저 공간은 어디인가요? 저게 이제 서울숲에 있는 차 마시는 공간인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그렇게 저기를 앉아서 12월 말에 한 20명 정도가 저 공간이랑, 그리고 그 위층에 있는 또 다실이 하나 있거든요. 10명씩 이제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시고, 또 참여하면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차 마시는 걸 도와드렸던 분 중에는 그 뒷모습, 업계, 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만 봐도 그분의 1년이 느껴졌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들어 하시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나 이제 편안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이제 이 차가 주는 그런 명상을 하고 자기 마음을 또 돌보는 그런 것도 한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새로운 참신한 시도인 것 같아요. 무건다회.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처음부터 의도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상황과 이런 조건에 따라서 차를 다양하게 즐겨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다시 이제 자기소개할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돌아가 보면 제 본업은 국제관계, 국제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일도 동아시아와 이제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지금 10여 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도 저는 차가 굉장히 또 중요한, 저에게 좋은 일종의 도구로서도 작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끼리도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오해도 생기고 대화도 어렵고. 근데 외국인들하고 하면 또 더 그 불신이 크거든요.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서 그래 라는 또 편견이 작용하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이제 차를 제가 한 잔 우리면서 우리 차 마시자고, 그렇게 해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한중일 협력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분 뭐 요즘도 중국, 일본 하면 또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불편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협력을 하겠다라고 모였을 때 이 세 나라가 공유하고 같이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가 또 차와 도자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협력의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차라는 것이 갖고 있는 다양한 효과, 그리고 뭐 효능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너무 과대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청담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또 동호회로서 플랫폼으로서 일도 하지만 다양한 강연이라던가 이런 또 학생들을 위한 진로 교육 이런 것도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했던 것 중에는 그 서촌에 있는 운경고택이라는 곳에서 운경재단의 장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이제 대학생들 한 20명 정도, 온라인으로도 연결하고 현장에도 모이고 해서 한 20명 정도가 같이 접속을 해서 정말 장학금을 받고 있는 열심히 뛰어난 학생들이죠. 근데 이 학생들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차를 마시면 편안하게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질문이 여러 질문 중에서도 저는 고등학교 때도 너무 열심히 공부했고 지금 대학에 와서도 너무 열심히 하면서 정말 주말만 기다리고 방학만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긴 터널이 언제쯤 끝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치지 못하고 계속 막연하게 자격증을 따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마음속에 많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저도 모르게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끝나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아기가 생기고 부모님이 아프시고 끝나지 않는다 그 고민은. 심지어 졸업을 하고 나면 방학이 사라지고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면 주말도 사라지고 하지만 이제 그 설국이라는 그 일본 소설을 보면 그 긴 터널을 지나서 나오면 막 하얀 그 설국이 펼쳐지는 거에 대한 그 도입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기대를 많이 하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인생은 그런 설국이 나타나지 않고 잠깐 터널 중간에 이렇게 햇볕이 비쳤다가 또 터널이 나오고 이거의 연속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터널이 끝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또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또 소통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서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취미와 그런 친구를 꼭 사귀었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그게 제게는 차였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너무 이 희망을 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현실을 얘기를 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반성을 했는데 그 강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후기들이 올라오고 또 제가 이제 정말 멘토가 필요하면 연락을 하라고 연락처를 줬는데 많은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무 희망 고문을 많이들 하는데 오히려 굉장히 후련했다. 그런 얘기를 애들이 또 해줘서 저는 친구들이 훌륭한 거죠. 근데 이 차라는 것의 그런 것도 또 여러분들께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저도 현실은 정말 그랬고 차로 인해서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됐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이 또 같은 마음으로 권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교수님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 차도 차 한잔 이제 마셔야 되겠죠? 예, 차 한잔 하시죠 이제. 교수님 이제 차를 한 잔 마셔볼까요? 네, 어떤 차 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는 저희가 자산어보 또 자산 정약용 선생님 이야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 인연이 연결되는 차를 마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강진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운옥판차라는 차를 준비를 했어요. 백운옥판 차면은 백운동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월출산 아래 네. 백운동에서 만들어지는 차고요. 실제로 만드는 분도 네. 다산 선생님하고의 그 인연이 쭉 연결되는 분이에요. 그 이현정 원장님 네. 만나보신 적 있으시죠? 네네. 예. 그 아까 이제 영화에서 잠깐 보셨지만 그 다산 선생님께서 18년 동안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18명의 제자를 키워내셨는데 그 제자들 중에 제일 막내, 제일 어렸던 제자분이 이시헌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제 이 분이 다산 선생님이 이제 해배가 되셔서 기양살이가 끝이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오실 때 그 제자들과 다 같이 다신계라는 약속을 맺었는데 그게 이제 해마다 이렇게 계속 우리 교류의 끈을 이어가자라는 그 맥락이었고 해마다 차를 만들어서 이제 또 강진에 만들었던 차를 또 서울로 올려보내고 이제 이러한 약속 그 절목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 제자가 쭉 이어왔고 또 자신의 자손들에게 또 계속 이어갈 것을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00년을 이제 이어왔다고 하고 그 100년 뒤에 이제 어쨌든 조선이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강제 합병이 되면서 그런 일제 하에서도 또 이 집안에선 계속 차를 하셔가지고 그 이한영이라는 또 분이 그 기록에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이어서 또 손녀이시죠. 그래서 또 이현정 원장님께서 차를 계속 하고 계셔서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가서 직접 차를 같이 따고 만들었던 녹차를 먼저 같이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다구를 갖고 계신 것들 또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녹차 같은 경우가 사실 물의 온도라던가 이런 우리는 방식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에는
왜 제가 우리면 떫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의 온도라던가 다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좀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이렇게 다관, 수구 그리고 이제 잔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저는 요즘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더워서 하나라도 줄이자. 네. 그래서 수구를 요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다관을 네. 먼저 뜨거운 물로 조금 예열을 해주시고요. 다관하고 찻잔만 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수구라는 건 좀 여러 명이 마실 때 네. 특히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한데 뭐 혼자 마시거나 또 이렇게 오늘 선생님 저 이렇게 2명 마시고 이럴 때는 꼭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간편하게 마시는 걸 가르쳐 주시니까 더 맞습니다.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열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여름철이기도 하니까 이런 위생적인 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차 맛이 온도 변화가 있을 때 맛과 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차를 담아 주시고 이렇게 예열된 다관 뜨거운 물로 한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 있는 다관에 마른 차를 넣었다가 또 차 마실 때 하나의 재미죠. 이거를 또 잠깐 올라오죠? 열어보면 네. 향이 올라오네요. 네, 또 우렸을 때랑 또 다른 고소한 향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차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그 전기포트에서 바로 갓 끓은 100도씨에 가까운 물을 바로 쓰시기도 하고 또 조금 식혀서 이제 물을 쓰시기도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온도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식은 물이 이 배구 녹판차는 맛있더라고요. 차마다 다 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한 소끔 네. 식힌 차고요. 이렇게 다관으로 수구를 쓰지 않고 쓰실 때 조금 유의하실 점은 물을 꽉 채우면 결국 차와 맞닿아 있는 물이 오래 남아 있으면 떫어지니까요. 적당한 양을 잘 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드셔보실까요? 감사합니다. 은은하고 부드럽고 향기롭고 좋은데요? 예. 네. 이제 이렇게 사실은 한국에서 차가 가장 많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차가 녹차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또 소비하고 있는 차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제가 강진 장흥을 여행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거는 떡차라는 이름의 차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장흥에선 청태전이라는 이름으로 엽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덩이차의 형태가 한번 뜯어볼까요? 네. 덩어리차죠. 덩어리차죠. 대부분은 우리가 산차, 흩어져 있는 녹차 형태를 많이 마시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요즘 덩어리차는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낯설지만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가장 오랫동안 마셔왔던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삼국시대부터도 이런 떡차들을 마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는데 이 강진에서 이것도 같은 그 이현정 원장님께서 만드시는 차인데 조금 아이디어를 더 하셨더라고요. 예쁜 꽃이 있는데요, 옆에? 이 예쁜 제철에 난 해당하 꽃을 말려서 이렇게 가운데 꽂아주면 일종의 블렌딩이죠. 같이 우릴 수 마시는 있도록.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관에 집어넣어서 꽃이 피어나진 않지만 어쨌든 꽃향까지를 더해서 꽃향기도 같이 즐기는 즐길 수 있는 차를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향기롭겠어요. 근데 맛도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마시면 되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꽃차를 마셔볼까요? 떡차에다가 꽃을 더한. 그래서 이게 덩이차는 사실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덩이가 풀려나기 시작을 하면서 네. 굉장히 또 이렇게 입구를 막기도 하고 좀 불편한 떡차들도 있더라고요. 풀리면은 아무래도 네, 좀 지저분해지기도 네. 하고 그렇게 불편해지는데 이 떡차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끝까지 풀리지 않더라고요. 안 풀려요? 여러 번 우려도 풀리지 않고. 그래서 끓여도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3번, 4번 정도까지 우려서 마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전자 같은 데 넣어서 좀 끓여놨다가 요즘은 여름에 이제 이렇게 차갑게 식혀서 시원하게도 마시기도 마시고요. 하고요. 네. 우리는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우리는 시간은 입차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닿는 표면적이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좀 불어나는 때까지는 첫 번째 우릴 때는 조금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면 좋고요. 이제 2번, 3번째부터는 조금 더 좀 빨리. 빠르게 우러나요. 예. 물 온도는 뜨거운 물을 바로 부으셔도 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노랗게 우러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녹차하고는 또 빛깔이 또 다른 느낌이라서 황금빛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매력이 또 다르네요. 네. 이렇게 꽃이 떠다니는 눈이 즐거운 게 있어요. 맞습니다. 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을 꽉 채우게 되면은 또 꽃이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낮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이제 취향에 따라서 진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조금 더 오래 우리셔도 되고요. 저희는 조금 연하게 먼저 한 잔 네. 마시면서 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산떡차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왜 그런가를 봤더니 월출산이라서 월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줄인 건가요? 월출산은? 그렇죠. 옛날 이름이 이제 아. 월산이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그 이한영 선생님의 생가가 네. 그 월남사지 앞에 있어서 제가 거기 하루 묵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네. 그 저녁에 정말 그 월출산 어깨 너머로 달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월출산이다. 달이 떠오르는 네. 그 산. 그런 아재 개그가 아니고 진짜 정말 떴습니다. 그래서 이 꽃향이 정말 좋네요. 은은하게. 매력적이죠. 네. 그래서 다양한 차들을 많이들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차는 맛이 없다, 뭐 한국 차는 너무 단조롭다라는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요즘은 참 다양한 시도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기본기에 충실하면서도 이렇게 꽃 하나를 꽂아서 네. 또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분들이 또 첫 번째 은은한 향도 좋았는데 또 지나면 지난 대로 또 매력이 느낌이 있죠. 다르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이 마시지는 못했지만 홍차도 만들고 계신데 네. 홍차도 산미가 굉장히 좋아서 혹시 또 커피의 그런 산미를 즐기시는 분도 굉장히 매력 있어 하실 수 있는 그런 홍차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강진의 차를 소개해 드렸지만 네. 우리나라 뭐 각지에서 전라도, 경상도 또 심지어는 강원도 고성에서도 요즘은 차가 나오니까 다양한 차들을 즐기시면서 또 기회가 닿으면 대만, 중국, 인도 또 일본의 차들까지 이렇게 다양한 속에서 또 자신의 취향을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동아시아의 차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집집마다 차향이 가득한 그런 문화가 점점 많이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산어버 차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차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마다 차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김용재 대표님과 함께 차의 이야기 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은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린다면 저는 차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차라는 것이 내 취향대로 나의 느낌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거, 그런 자신감을 갖고 차를 시작을 하시면 차와 또 더 즐거운 그런 만남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